대선이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양당 지도부로부터 이 판세와 전략 마지막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실은 이 송영길 대표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대신 나와주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자, 이 송 대표가 이 유세하고 내려오다가 둔기 피습으로 머리를 다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는요? 네,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네. 다행히 봉합 수술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네. 하루 정도 입원해서 좀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뭐 빠르면 내일이라도 일정을 좀 할 수 있으신 정도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가요? 글쎄요, 그 의료진은 24시간 정도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내일 오전까지는 아마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이번 대선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요 좀 이것도 황당한 일인데 확진자들의 사전 투표 문제부터 좀 짚어볼게요.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 투표가 사실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매우 소중한 일인데 네. 관리가 엉망이어서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일날 이제 하루 이틀 앞에 또 본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책임을 묻는 것은 선거 이후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네. 9일 선거에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본투표 때 어떻게 하겠다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그 정도면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또 한번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본투표는 투표함도 여러 개가 있고 또 투표소가 굉장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 투표보다는 조금 더 혼란이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까지 선관위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이제 뭐 진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이 사태가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투표 관리 문제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네. 여야 후보 어떤 특정 후보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유불리 문제로 재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은 좀 해프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해프닝보다는 좀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네.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한일전을 하는데 심판이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게 한국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 책임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 공세죠. 네. 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 표심 좀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좀 유리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높은 게? 사전 투표는 이제 경향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사전 투표를 독려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층도 꽤 많이 투표하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은 양 후보의 지지층이 총 결집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어느 한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투표율이 좀 올라가면 어떻게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분석도 좀 해보시나요? 본투표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 선거는 워낙 초박빙 선거라서요. 네. 어느 쪽 후보의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하냐의 싸움은 있겠습니다만 네.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공식은 깨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빙 선거라서 한 분 한 분이 내가 한 투표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느낌들이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역대 최고의 투표율, 그러니까 최근에 한 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표가 금지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은 박빙인데 사실은 조금 모자란 박빙이었거든요. 판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 후보가 상승세이긴 했지만 네. 박빙 열세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막판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초박빙 상태로 붙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 투표장에 어느 지지층이 더 많이 나오느냐의 결집력 싸움이 승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역풍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나요? 실제 느끼기로는요. 역풍이 더 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역풍이 불어서 후보 단일화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 같은데요. 네. 윤석열 후보도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붙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우상호 본부장도 이제 서울이 지역구였으니까 수도권이 이제 승부처라고 보실 텐데 뭐 유세 현장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어때요? 수도권 민심이 좀 이렇게 넘어오는 걸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바쁜 겁니까? 인천 지역과 경기 지역은 이제 박빙이지만 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서 한 10% 이상 벌어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오차 범위 안에 열세, 그러니까 박빙 열세로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선거 결과가 이번 대선을 결정짓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점점 갈수록 이재명 후보도 거의 따라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붙었다면 왜 이 서울 지역에서 좀 따라 붙을 수 있었던 동력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일단 그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수 없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좀 늘었고요. 네. 특히 그 중도 부동층 중에 20, 30대 여성층이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중도 부동층의 합류 또 그동안 좀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않던 전통적 지지층의 일부 여러 사람들이 막판에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서울의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면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게 높은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 보죠? 초반에는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점점 인물론이 조금 더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일 잘할 사람이냐, 누가 더 경제 대통령이냐, 뭐 이런 어떤 그 인물 비교가 훨씬 더 강해지면서 정권 교체론이 약간 약화되는 그런 양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인물론이 막판에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 개혁을 약속하셨는데 윤석열 후보는 가는 곳마다 180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다가 선거용 약속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럼요. 이재명 후보가 이 정치 개혁론을 던질 때에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네. 본인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 개혁, 그다음에 통합 정부 이것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마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3점 슛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셨던데 남은 변수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쪽에서 실수가 더 많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도 부동층이 아직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네. 이분들이 마지막에 어느 후보로 쏠릴 것이냐 이 두 개의 변수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또 이건 뭐 네거티브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라고 하면서 김만배 녹취를 가지고 좀 공격을 하시던데 이거는 좀 파괴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 이제 몸통이라고까지는 뭐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대장동에 관련되어 있던 김만배 씨에 대한 뒷배 역할을 했다는 것과 네.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봐주게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이 자금을 좀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도의 문제제기인데요. 적어도 대장동 하면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김만배 씨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이재명이 방해해서 더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대장동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벗기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남았습니다. 뭐 선거 전략 지금 짜시느라고 분주하실 텐데 어떤 걸 준비 중인지 뭐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마지막에는 결국
투표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투표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지 않으신 본 투표 예상자들을 잘 설득해서 한 표라도 더 이재명 후보의 투표를 더 독려하는 것이 막판의 최고의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소할 시간 시청자분께 드리겠습니다.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 겁니까?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등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시 위기는 경륜 있고 정책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된 후보가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꼭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상호 네, 총괄 감사합니다.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